계산대 없이 그냥 걸어서 나오기만 하면 쇼핑이 끝난다? 와, 몇 년 전에 우리의 쇼핑 방식을 아예 바꿔놓겠다면서 등장했던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죠. 바로 아마존 고입니다. 거의 공상과학 영화 같았던 이 미래형 상점,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왜 갑자기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 그 흥망성쇠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간은 2018년, 장소는 시애틀입니다. 공상과학이 현실이 됐던 바로 그 흥미진진했던 데뷔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존 고를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뭔가 마법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좀 어색하고 정말 전에 없던 경험이었던 거죠. 네, 이게 바로 아마존 고의 핵심 컨셉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죠. 그냥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집어서 가방에 넣고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끝. 정말 상상만 하던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단순해 보이는 경험 뒤에는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하게 4단계로 한번 볼게요. 먼저 입구에서 스마트폰 앱을 찍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천장에 달린 수백 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마치 매의 눈처럼 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닙니다. 제가 선반에서 우유를 하나 집는 바로 그 순간 AI가 그걸 즉시 알아채고 제 가상의 장바구니에 쏙 담는 거죠. 그리고 쇼핑이 끝나면 그냥 걸어 나오면 됩니다. 그럼 제 아마존 계정에서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요. 정말 신기하죠?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시애틀 1호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풍경입니다. 미래를 먼저 체험해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로 몇 블록에 걸쳐서 줄을 설 만큼 정말 난리가 났었죠. 언론과 대중 모두 아마존이 또 한 번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했던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꿈 같았던 이야기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아마존이 돌연 발표를 합니다. 대부분의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레시 매장의 문을 닫겠다고요. 정말 갑작스러운 반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패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거죠. 한마디로 계산이 안 맞았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실패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아마존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가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금방 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할 거야. 이 비싼 기술 비용? 결국엔 인건비보다 싸질걸? 이걸로 엄청난 고객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지? 하고 말이죠. 근데요, 현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이었고 기술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 모든 가정이 다 빗나가 버린 겁니다. 160만 달러. 이게 매장 하나를 여는데 들어가는 설치 비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초반보다 비용을 많이 줄인 건데도 이 정도였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2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된 겁니다. 매장 하나를 그냥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엄청나게 깨지니까 고객 한 명한테 물건 하나를 팔 때마다 사실상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혁신은 맞는데 돈이 안 되는 혁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어쩌면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굳이? 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에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계산대 줄 안 서는 거? 물론 편하죠. 근데 그게 1순위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좀 더 싼 가격, 다양한 물건, 그리고 그냥 내가 늘 가던 그 편안하고 익숙한 쇼핑 환경,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존고는 바로 이 기본을 살짝 간과했던 것 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미 성공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서는요, 훨씬 저렴한 무인 모델이나 직원과 기술을 섞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굳이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한 길을 택한 거죠. 결국 그 선택이 자기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그 사이에 월마트 같은 경쟁사들은 뭘 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셀프 계산대를 더 많이 설치한 거죠. 이것만으로도 아마존 고가 내세웠던 줄 안 서도 돼요 하는 그 특별함이 확 옅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실패했다, 끝!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마존이 얼마나 똑똑하게 이 상황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아마존의 전략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골칫덩이가 된 아마존 고에서 힘을 빼고 이미 성공이 보장된 프리미엄 브랜드 홀푸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방향 전환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불확실한 신사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이미 잘 나가는 홀푸드를 더 키우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럼 아마존 고는 그냥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였을까요? 아마존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걸 완전한 실패로 보지 않고요. 혁신 허브, 그러니까 일종의 비싼 값을 치른 실험실이었다고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증거예요. 보세요.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그 핵심 기술인 저스트 워크아웃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기장이나 병원 같은 다른 곳에 이 기술을 팔기도 하고요. 또 아마존 내부 물류센터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B2B 상품으로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마존 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것이 과연 자동화된 미래 상점의 한계를 보여준 실패 사례일까요? 아니면 더 똑똑하고 현실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치른 아주 값비싼 수업료였을까요? 그 답은 아마 시간이 말해주겠죠.